예, 반갑습니다. 캔버스 소방법령 담당 권동욱입니다. 자, 소방법령 서리가 되어 있죠. 소방장 승진시험의 소방법령 서리 중에서 다중이용업소법 원래는 1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4번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문제도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었죠. 14번 문제는 역시 전형적 형태의 문제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여기서는 또 다중이용업소는 자, 13가지 유형의 다중이용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이것으로 정해지는 다중이용업소가 하나 있죠. 자,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14번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 특별법이죠. 시행규칙상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 우려가 높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 자, 이것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자, 기본적으로 전화방어, 화상 대화방어, 그리고 수면방어, 그리고 콜라텍업이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카페업이 여기서 추가됐죠. 여기서는 방탈출 카페업, 키즈 카페업, 만화 카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카페까지 합쳐서 6가지 유형이 있죠. 자, 1번 카페업이죠. 방탈출 카페업, 키즈 카페업 맞습니다. 콜레텍업 맞죠. 고시원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바로 다중이용업소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구획된 신라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다.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5번 문제를 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소방장 교육의 대상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교육 대상자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회에 해당할 때는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소방안전교육 연기는 3개월의 범위에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다중이용업주와 교육 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시교육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고 3개월 이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3번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이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1회 이상 보수 교육의 시기에 대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또 수시 교육 및 보수 교육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10일 전까지의 교육 대상 소방안전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자, 2번이 되겠죠. 수시교육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개월이 아닌 3개월 이내 받아야 합니다. 자, 16번은 벌칙 규정이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과투로 부과 기준 중 개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실내 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하지 않은 경우다. 또 추락 방지 기준을 위반한 경우다. 이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번에 소화 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는 위반에 관계없이 모두 200만 원입니다. 소방 다중이업주가 3번은 소방정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100만 원, 2반의 경우 200만 원, 3회 이상 위반의 경우 300만 원 되겠죠. 2회 위반했으니까 200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4번에 다중이용업주가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1회 위반 100, 2반 200, 3회 이상 위반의 경우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별 기준이죠. 외우지 않으면 이 부분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번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위반 행위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객관식 문제집이나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할 때 변경 신청해야 될 중요사항 옳지 않은 것, 대표자가 결국 변경됐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대상이죠. 기술력의 보유형 대상입니다. 그런데 장비 보유형은 변경 신고, 변경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여기서 평가. 대행자의 명칭, 상호, 변경,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 변경, 그 다음에 기술 인력의 보유 현황이라든가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등록상 변경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평가 대행자의 명칭, 그다음 상호, 명상. 명칭은 상호나 동일하니까 그다음 명소, 대기, 명소, 대기 이 네 가지가 변경 신청,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평가 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변경,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기술력의 보유 현황이 변경됐을 때가 여기서 변경 신청 대상이죠. 그런데 장비 보유량은 여기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번은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18번 문제도 뭐 평행 문제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책을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안전시설 등의 설치 신고 시 제출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안전시설 등의 설계 도서, 안전시설 등 설치 명세서, 그리고 구획된 시설의 세부 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세 가지는 설치 신고 시 제출해야 될 서류가 됩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그 다음에 정기 안전점검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고시원업과. 그 다음에 행정. 안전불량으로 정해지는 다중이용업소. 여기에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정기안전점검 확인서입니다. 총 5가지 중에서 설치 신고 시 제출할 것은 1번, 2번, 3번입니다. 그래서 4번. 자, 책임, 화재 배상 책임 보험. 자, 보험 예컨대 증권이 되겠죠. 가입 증명서. 이것이라든가. 정기 안전점검 확인서는 설치 신고 시 제출 서류가 아니죠. 그래서 자, 4번과 정기 안전점검 확인서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18번은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 문제도 뭐 많이 풀었던 문제, 가장 평이한 문제들입니다. 다중이업소의 안전관리관의 특별법 신규칙상. 다중이업의 허가 관청이 허가 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허가사항 등에 대한 통보입니다. 자, 여기서는 허가한 날부터, 허가 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 허가관청이 관할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성주, 상주, 업종 및 면적, 허가일자. 자, 이런 것이 통보되겠죠. 그래서 성주란 것은 다중이용 업주, 업소의 성명 및 주소가 됩니다. 상주는 업소의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주소를 다른 말로 소재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중업의 업종, 다중업의 종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장의 면적, 이것에도 자, 시행규칙은 허가 등 일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가 허가사항 등 통보, 허가 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 통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본의 다중이용업주, 여기서는 성명 그리고 주소, 통보사항이죠. 업주 연락처는 통보사항이 아니죠. 그다음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의 상호 및 주소, 상호와 주소, 소재지가 통보됩니다. 업종 및 영업장 면적이 통보되죠. 다중업의 종류 및 자, 영업장 면적이 통보됩니다. 자, 이것 위에 변경사항이 통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합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휴업, 표, 휴업 후 영업의 재개, 그다음 영업 내용의 변경, 그다음 업주의 변경, 업주, 주소 변경, 그 다음에 업소의 상호, 주소, 상주 변경. 자, 이분이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런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상대적 구분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 요 자체 가지고 묻죠. 여기서는 영업주 연락처는 통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억지 문제죠. 이때 우리가 일부러 만든 문제입니다. 그다음 20번 보겠습니다.
다중이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소방시설 중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것도 가장 전형적 문제입니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될 것은 지밀, 산, 고, 총 5가지 유형의 다중이업소입니다. 첫째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두 번째가 밀폐 구조 영업장입니다. 산후조리업 영업장, 고시원의 영업장, 단 산후조리업과 고시원 영업장은 지상 1층은 제외됩니다. 특히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총은 실내 권총 사격장의 경우 다중이업소에 해당하죠. 이와 같은 지밀 상고총에 안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해야 됩니다. 단 여기서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영업장은 지상 1층 이 부분이 제외됩니다. 이 부분 가지고 출제한 문제입니다. 지상 1층에 설치됐든 아니든 밀폐구조 영업장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입니다. 지상 1층에 설치된 실내 권총 사격장 영업장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상 1층에 설치된 산후조리원 또 고시원업의 영업장은 제외됩니다.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역시 설치 대상이죠. 그래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죠. A배를 가지고 출제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죠. 그래서 기본계획, 연도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해마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보통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상대적으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여하튼 전반적으로 나오기도 하죠. 1번 보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위험평가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은 10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집행계획에는 5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화재 위험평가 관련해서는 위험평가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 화재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하는 것,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이 부분은 집행계획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화재 위험평가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만 기본계획에 들어가죠.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관한 부분은 기본 방향이라든가 책임보험 전사물 구축이라든가 보험제도의 어떤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모두 기본계획에만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갔냐 집행계획에 들어갔냐 이걸 구분해서 풀 때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관리 및 개선 계획 없죠. 종업원이죠.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훈련 계획이라든가 자체 지도 계획, 그리고 화재원 평가, 실시 및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죠. 5가지만 집행계획의 내용으로 이것만 확실하게 구분하면 이 문제는 풀리게 됩니다. 어쨌든 1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2번은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틀렸죠?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거쳐서 수립 지침 작성합니다.
통보는 누구에게 했냐? 중앙행정기관이죠. 기관의 장관에게 이걸 통보해야 합니다.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수립 지침은 3번에 소방청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보고는 높은 사람이 보고하죠. 국무총리에게 보고합니다. 통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죠. 총리에게는 보고하고 통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공고하죠. 관보에 이를 공고합니다.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청장이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행정기관 장관, 시도지사, 자 그리고 소방본부장 이들에게 모두 통보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소방본부장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5년 주기죠. 연도별 계획은 청장이 매년 수립 시행합니다. 그리고 집행계획은 소방본부장이 매년 수립 시행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하면 2번이죠. 기본계획 수립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고 작성되면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나왔지만 그 다음 해는 다시 기본계획의 포함 내용, 집행계획의 포함 내용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죠. 21번은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 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관의 특별법 시행령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은 나옵니다. 1번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수용료는 90명인 학원. 일반적으로 학원은 수용 인원 300명 이상일 때가 다중이용업소입니다. 그런데 수용인은 이때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어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다. 일단 학원의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돼야 되고 300명 미만 여기에 해당하면 이것은 다중이용업소입니다. 학원의 수용인원이 90명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학원 플러스 학원 두 개에서 학원에서 개별 학원은 100명에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지만 전체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일 때 역시 다중이용업소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다중이용업소가 같이 있을 때 이때도 학원의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어도 이것은 다중이용업소죠. 그래서 수용인원이 90명 돼서는 이것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에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자개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용인원 100명인 목욕장업이다. 자, 이것은 맞습니다. 아마 출제위원도 정확히 이 부분을 구분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순수하게 이런 설비를 갖춘 것은 수요는 관계없이 모두 이것은 다중이용업이 됩니다. 단 물로 목욕할 설비를 갖춘 시설 중에서는 부수적으로 찜질방 시설을 갖출 때
그때 소인원 100명 이상일 때 그것은 다중이업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물로 목욕 서비스, 자, 물로 목욕 설비를 갖춘 목욕 작업이죠. 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인데 애매하게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일단 뭐 맞다고 보면 되겠죠. 3번 가상체험 체육시설. 다만 실내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시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쉽게 말해 스크린, 골프, 연습장입니다. 자,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이렇게 자,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골프 연습장업이다. 종전에 맞았죠. 지금은 틀립니다. 스크린 골프 연습장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복합 유통게임 제공업은 다중업소에 해당합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이죠. 단 게임 제공업, 게임방과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PC방은 지상 1층이나 피난층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죠. 그런데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은 지상 1층에 있든 아니면 피난층에 있든 모두 다중업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같이 정리해야 되겠죠. 22번은 답은 1번이 되겠죠. 다중이용에 관한 부분으로 어쨌든 두 문제나 출제됐죠. 22번은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23번 문제를 봅니다. 다중이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상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발급한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해 줘야 한다. 3년이 아니죠. 2년 주기로 하게 됩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유효기간은 2년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는 법률 차등 적용의 고려 대상이다. 맞습니다. 업종의 화재 발생 빈도, 영업장 면적, 화재 위험 평가 결과라든가 법령 위반 업소 해당 여부, 안전관리 우수업소 해당 여부 이 부분이 법률 차등 적용의 고려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는 자, 두 종 중 한 종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올해 8월 달에 자, 이때 8월 1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모르더라도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1번이 자, 확실히 틀렸죠. 이 부분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번에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요건으로는 공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맞죠? 최근 3년 동안 방화시설 관련 위반이 없을 것, 소방 건축 전기 가스 관련 법령 위반이 없을 것, 자체 계열 처리하여 종업원 소방 교육 훈련 이걸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이런 모든 것을 요건을 합니다. 3년 하니까 혼돈될 수 있겠죠.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 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합니다. 23번은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다중이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상 피난 안내도 및 피난 안내 영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피난 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피난 안내도 및 피난 안내 영상물은 한글 및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단란 주점 영업 및 유흥 주점 영업의 영업장은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이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상물 상영 대상은 첫째, 영화 상영관, 그리고 비료물, 소극장업이 되겠죠. 그리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업, 영상극장, 노래 주점콜, 그 다음에 콜라텍업이죠. 즉 행정안전부력으로 정하는 다중이업소 하면 아까 6가지 유형이었죠.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각종 가폐업이 됩니다. 방탈출 가폐업, 퀴즈 가폐업, 만화 가폐업. 여기서 정리할 분쟁 하나가 영화 상영관, 비료물 소극장업, 그리고 노래 연습장업은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점콜은 영상물 상영할 수 있는 시설, 설치된 경우, 갖춘 경우만 여기에 대상이 됩니다. 시설이 있는 경우만 대상입니다. 만약 이런 시설이 없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이 자체 가지고도 많이 나오죠. 3번은 맞습니다. 4번. 영화 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200석 이상인 영화 상영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은 상인을 위한 한국 수어, 폐쇄 자막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여기서 기준에서 틀렸죠. 영화 상영관 중 객석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경우 장애인을 위한 한국 수어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24번은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다중이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상 다중이업소의 설치 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 등에 있어서 피난설비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중이업소의 비상구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의 종류에는 미끄럼대 피난사들이 구조대, 완강기, 간이 완강기, 다수인 승강장비, 승강식 피난기가 있다. 피난기구에 관한 부분이죠. 여기서는 정리할 부분 중 하나가 피난기구에는 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간이 완강기, 그리고 피난 밧줄은 제외된다. 이걸 평상시에 눈여겨봐야 되겠죠. 실제 이런 것도 문제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이완강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다중에서 비상구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에서 간이완강기, 피난밧줄은 피난기구에서 재배를 합니다. 자, 나머지 봅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 등 중에서 하나 이상은 영업장에 구획된 시설마다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의 피난 유도선은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연계되는 부분이죠. 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는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는 피난 유도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계해서 내용을 잘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은 영업장안에 구획된 실마다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안에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는 시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이라든가 유도등, 유도 표지, 비상 조명 등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25번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간이완강기와 피난밧줄은 피난기구. 여기서 체배에 드는 것으로 정리하면 쉽게 풀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보면 올해 다중 이용호소법은 흔히 말 때 평년 유형이 문제죠. 보통 정도 출제 수준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개별 기준 이 부분도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